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박기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사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질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 여배우가 사망하는 사건,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진단이 되어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건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이 동맥류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나 이런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동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난 제 시간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실 뇌는 이제 심장에서 한 20% 이상의 혈액이 공급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혈관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혈관의 이제 그 어떤 속도나 압력은 심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 이제 혈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혈관 벽이나 이런 혈관에 영향을 많이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의 어떤 영향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있는 병이 결국에는 출혈성 뇌졸중이고, 그냥 말 그대로 터져버리는 경우가 이제 뇌실질 뇌출혈이고, 꽈리가 생겨서 터지는 경우가 뇌지주막과 출혈인데, 그게 동맥류 파열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맥류는 사실 주머니처럼 보여지는 형태의 어떤 모양의 동맥류가 있고, 그 혈관 정체를 이제 방수형으로 이제 만드는 동맥류가 있습니다. 근데 동맥류가 사실 풍선이라고 보신다면 결국 이게 계속 커지게 되고, 그러면 약해지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파열이 됩니다. 근데 동맥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액학적인 어떤 그 압력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이제 유병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봤을 때 몇 개의 원인들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제일 대표적인 게,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혈관 벽에 어떤 손상이나 어떤 이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맥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강으로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네요. 강이 있는데 강이 두 가지 분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지에 대해서 분지가 나뉠 때 거기에 와류가 형성되게 되고, 또는 어떤 지점에서는 강의 어떤 압력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주로 이 가지가 나뉘는 그 경계 부위가 압력을 다이렉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위에 압력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 동맥류가 생기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파열로 이루어집니다. 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1, 2%가 이제 유병이 되게 되고, 최근에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MRA나 아니면 CTA를 통해서 많은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신경외과 안에 혈관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근래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사나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고 그에 대한 검사를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비파열성 동맥류와 이제 파열이 되어서 이제 출혈이 있는 지주막과 출혈로 이제 크게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치료가 뭐 어차피 동맥류의 꽈리를 이제 치료하는 거는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출혈로 발생하게 되면 그 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후유증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더욱이나 지주막하 출혈은 사실상 파열되는 이제 그 순간 한 30% 이상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때는 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망치로 맞은 듯한 급성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두통입니다. 급성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표현을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아니면 스파이크가 나는 것 같이,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두통을 이제 호소할 때는
반드시 그런 두통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파열이 되었을 때 그 피가 왜 이렇게 이제 또 머리를 극심하게 두통을 야기하냐 하면 물론 뇌실질내 출혈도 두통을 야기하지만 이게 지주막하 출혈은 그 형태학적으로 이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곳에 피가 깔려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뇌 전체를 다 출혈로 감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뇌압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심구토도 이제 야기가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기절하는 것처럼 의식을 잃어서 실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전체가 뇌출혈이 있는 형태에다가 플러스로 뇌실질내 출혈도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편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이유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꼭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어로는 sudden bursting headach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치로 맞은 듯한 급성기의 두통이고 엄청난 두통을 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와 동반해서 이제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토하게 되고 또 의식을 소실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두통을 동반하기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시야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제 눈이 한쪽이 처진다거나 복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기사가 이제 나와 있는 경우인데 결국에는 영화 배우분이 이제 아마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통이 있었고 근데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봤더니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허혈성 뇌졸중만큼이나 이런 극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은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3차원으로 구성한 혈관의 사진이고 그 사진에서 화살표에 있는 부위가 꽈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부풀게 되고 그것들이 터지게 되는데 혈관을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CT를 찍어서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진단되면 이거는 꽈리로 인한 어떤 출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이때 MRA, CTA, 그 다음에 뇌혈관 조영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파열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찍게 되지만 파열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CTA, 그다음 혈관 조영술로 이어지는데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이 혈관의 어떤 그 진단의 정확도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파열이 되었을 때는 이제 좀 더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CTA랑 혈관 조영술을 바로 이어가게 되고 이제 비파열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는 분도 있어서 이제 MRA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치료는 사실 앞서 뇌졸중은 실제 이제 머리를 여는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혈관 조영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혈성 뇌졸중 중에 뇌실질내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여 있는 출혈, 그 선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형태이지만 이 동맥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보편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 도시마다 각 도마다 이제 큰 센터에서만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맥류는 실제 이제 이 목 부위 낭 형태이면 이제 목을 딱 결찰을 하게 되면 사실 저렇게 돼 있는 형태면 이제 그 뒤쪽에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실제 사진에서 보시면 결찰하는 순간 저 부위가 이제 쭈그라들거나 아니면 이제 혈류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됩니다. 혈전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클립이라는 형태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좀 열고 그다음에 그 뇌를 박리를 해서 뇌 안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혈관들은 대부분 뇌의 기저부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뇌를 가른다고 하면 뇌 전체를 뭐 두부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뇌를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것들의 어떤 틈을 자꾸 벌려서 저런 혈관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 크게 연 것과 그다음 눈 위에를 약간 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성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열어서 왜냐하면 출혈도 있고 뇌압도 걸려서 부어 있기 때문에 작게 열었다가는 오히려 뇌를 손상을 주기 때문에 좀 크게 여는 경우가 많다면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 눈썹 위로 한다든지 이제 눈썹 위가 아니라 약간 위에서 열더라도 아주 작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제가 전공의 할 때 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그 수술 테크닉이나 후유증 합병증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래도 개도술을 하게 되면 머리를 크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뇌를 이렇게 사이를 벌려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나 보호자들은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이 요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고 좀 비침습적 치료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류 치료도 그 몇십 년 전부터는 아예 개두술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조영술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안에서 이 공간을 채워 넣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백금 형태의 코일이 안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저쪽으로 혈류가 줄게 되고 그 안에 혈전이 형성되어서 클립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발전해서 이 백금으로 만드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이제 안전하고 좀 괜찮은 어떤 형태의 치료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보다 콜색전술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는 또 비파열성 뇌 동맥류가 진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제 파열성 뇌 출혈로 오는 경우가 제가 전공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출혈의 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또 이때까지 이 뇌졸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그 키워드는 결국 선별 검사, 빠른 진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를 아니면 갑작스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뇌랑 심장 두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가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뇌는 너무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경계심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어떤 국가보험제도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실손보험제도로 인해서 이제 미리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이런 출혈까지 이어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결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많이 해야 되고 진단을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혈의 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빨리 이제 진단이 된다면 그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은 특히나 이제 제일 첫 번째 발생하는 증상 자체가 이제 갑작스러운 엄청 심한 그다음에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두통이 발생하면 그 다음 좀 괜찮다 하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그런 병력만 이야기하셔도 바로 검사를 합니다. CT를 찍든지
CTA를 찍든지 MRA를 찍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발생할 때는 꼭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출혈량이 적고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출혈이 되었다고 해도, 뇌지주막하 출혈이 되었다 해도 이제 사실 뭐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설명을 통해서 뭐 갑작스러운 뭐 사망, 그다음에 이제 혈관 이제 색전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연축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 그다음에 그 외 치명적인 후유증 합병증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 출혈량이 적으면 원래대로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출혈로 발생하는 뇌 손상에 따라서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출혈 당시의 어떤 볼륨이 이게 나중에 혈관 연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연축은 뭐냐면 혈관 자체가 이게 뭔가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뭐 혈전이나 어떤 이런 그 안에 있는 혈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그 어떤 선지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혈관 연축은 이미 나와 있는 피들이 혈관을 자동스럽게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마비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고 이제 동맥류 결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한 2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하면서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런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치료를 할 텐데, 이제 이런 2차적인 어떤 후유증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한다면 이런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잘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맥류에 대한 어떤 재활 치료나 여러 가지 예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활 치료는 결국에는 그 출혈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뇌에 얼마나 손상이 있느냐, 또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 실질내 출혈과 달라서 당시의 출혈보다는 좀 시간이 흘러서 뇌경색이 오는 경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결국에는 또 발생할 텐데, 결국 뇌 졸중의 가장 키워드는 결국 진단, 예방, 치료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 그 뇌 손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다면 그 이후의 재활 치료는 이제 가족들과 본인들의 적극적 재활의 어떤 그 의지만 있다면 6개월까지는 뇌의 어떤 재활성이라든지 또는 보조적인 어떤 기능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커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단 후에 또는 이제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 뇌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간을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또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예방입니다. 예방이면서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가족력, 병력 등은 이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식습관 또는 운동 또는 이제 주기적인 병원 경과 관찰,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고 한번 손상되면 엄청 이제 리커버리가 회복이 되기 힘든 이제 기관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을 진단하고 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뭐 진단 기기나 기술이나 또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100세 인생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네 편을 쭉 보셨다면 당장이라도 이제 건강 검진에 그 MRA 등 혈관을 보는 검사들을 좀 추가를 하셔서 미리 그 선별 검사도 해보시고, 만약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뭐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꽈리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좋은 기관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든지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더 많은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을 제가 듣다가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뇌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이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어떤가요? 뇌지주막하 출혈은 사실 출혈의 양과 또는 이제 당시의 어떤 신경학적 증상에 이제 비례해서 판단되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져서 오는 경우보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요즘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사실 뇌지주막하 출혈이 되었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당시에 출혈량이 많아서 2차적으로 이제 혈관 연축이 와서 이제 뇌경색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최근에는 이제 치료 어떤 프로토콜이 좋아져서 그런 어떤 치명적인 후유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렇게 뇌동맥류 관련 환자들이 많이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고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강연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네. 교수님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7곡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사실 이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몽 또는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하는 질환 자체가 고령 환자가 많습니다. 최근 고령 환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80 후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제가 5년, 10년 더 사실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나는 내일이라도 죽고 싶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세 인생보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저 멀리 칠곡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희 100세 인생 언제나 또 열려 있으니까요. 또 찾아주실 거죠? 네. 저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